이처럼 SEC의 고소문에는 생각보다 자세하게 리플사의 이메일 내용을 포함한 정황들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은 극구 부인을 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일각에서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냐, 이제 지들 상품을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의견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이제 증권으로 판명이 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다소 우중충합니다. 이제 비도 올 것 같은데 나가실 때 우산 하나씩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날씨가 또 크립토 마켓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어제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5% 하락한 19,1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0.32% 하락한 1,328달러, 6위의 XRP는 4.26% 하락한 0.44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1.16% 하락한 0.44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2%, 17.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비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숏 포지션이 66%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58%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71%를 나타내고 있네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일주일째 리플의 XRP가 거래량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한창 오르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2조 원 가까이 거래 대금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4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4천억 원도 낮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을 때는 거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또한 리플의 약식 재판에 대한 이슈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넥소라는 스테이킹 플랫폼의 XRP를 예치 중입니다. 이제 추가로 XRP를 매수할 때마다 대부분을 넥소에 예치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가 있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기존의 거래소나 CeFi 서비스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시간이 걸렸을 뿐 투자자들의 코인은 결국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넥소의 경우는 기나긴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알렸던 2018년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를 두 번이나 잘 견뎌왔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 넥소의 경우는 XRP 기준으로 기본 등급의 경우 연 4%의 이자를 매일 복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는 게 보이죠. 그런데 자신의 등급에 맞게 넥소 토큰을 구입하면 이율을 최대 연 5%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넥소 토큰은 MEXC 거래소나 바이비트 등의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절차만 거친다면 본인이 등록한 신용카드로 직접 넥소 토큰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전 넥소 측에서 넥소 토큰을 3년 반에 걸쳐서 매수해 시장에 희소성을 제공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0.9달러대인 넥소 토큰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최근 1달러를 넘었던 넥소 토큰이 0.8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0.9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넥소 토큰을 매수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4%대의 해외 국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들고 있다면 이제 차라리 넥소에 예치를 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죠. 2025년 불장을 생각한다면 향후 2에서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매일 쌓이는 코인 이자가 자동으로 물타기를 하게 되는데 영상 설명란과 영상 댓글창을 보면 두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링크는 $100 이상 넥소의 예치 후 30일이 지나면 $25를 지급하는 링크이며 두 번째 링크는 $1000 이상 넥소의 30일 예치 시 $100를 지급하는 링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링크는 제가 만든 넥소 텔레그램방 링크인데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 지급은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꽤나 리플사 방면으로 괜찮은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언급으로 보나 미국 의원들의 기조를 보나 리플사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었죠. 그런데 암호화폐 매거진이죠. 블록 미디어에서 리플사의 XRP 가격 조작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였는데요. 이제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만큼이나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코인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SEC의 고소장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코인 매각에 관여하고 가격 조작을 지시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SEC가 이를 통해 피고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SEC가 묘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리플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되파는 회사 주도의 펌핑 앤 덤핑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블록미디어 측에서 SEC가 법원에 제출한 79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에 가격 조작 부분을 발췌하여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SEC는 법인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라센 등 3명의 피고가 미등록 증권 XRP를 146억 개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링과 라센은 XRP 매각으로 $6억, 현재 하나로 8,4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SEC는 갈링하우스가 대외적으로는 나는 리플을 장기 보유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리플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리플 트레이딩을 조종하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불법 행위라고 SEC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은 리플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해 왔는데요. SEC는 피고가 리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XRP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빵형이 이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었는데 시장 모니터링, 매매 타이밍, 매도, 매수 규모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죠. 특히나 리플이 이제 사업과 관련 대외적으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XRP 매매를 구체적이며 세세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즉 회사 주도의 펌핑 앤 덤핑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리플사의 조직적인 매매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3개 이상의 마켓 메이커와 대리인을 통해 리플 매매를 수행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실행 사례 중 하나인데 이제 지난 2016년 4월 11일 공개 시장에서 리플의 매수를 지시 목표 가격은 $0.008이며 이틀에 걸쳐 하루 트레이딩 볼륨 5% 한도로 이행해야 하며 2016년 8월 16일에는 리플 직원인 리플 커뮤니티 동향을 보고 리플의 장기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커뮤니티는 XRP 챗이라는 온라인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9월에는
리플의 월간 경영 성과 발표 시점에 맞춰서 마켓메이커에게 리플의 매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2016년 9월 20일에는 리플의 부사장의 경우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과의 논의 후에 마켓메이커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내용은 리플사가 지난 몇 주간 리플 매수가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알고 싶다. 경영 발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리플 매수 실탄 30만 달러를 총 동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내게 됩니다. 2016년 9월 23일 금요일에는 부사장이 갈링하우스 및 크리스 라센과 논의 후에 마켓메이커에게 지시하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실행하라라고 하였으며 이제 경영 발표 다음 날 가볍게 매수를 유지하다가 일요일부터 더욱 크게 시작하라라고 언급. 마켓메이커도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마켓메이커는 20만 달러를 사용했다라고 보고하며 더욱 강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 사야 한다라고 말하며 리플의 부사장이 동의하였으며 2016년 10월 15일 리플 부사장이 마켓메이커에게 트레이딩 볼륨의 1%가량의 리플을 매각하고 싶다라며 1% 매각 실행 타이밍을 문의하고 부사장은 리플 랠리를 압박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붙을 때 현금화하기를 원한다며 기회가 오면 돈을 빼라고 지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SEC의 고소문에는 생각보다 자세하게 리플사의 이메일 내용을 포함한 정황들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은 극구 부인을 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일각에서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냐, 지들 상품을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제 증권으로 판명이 난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에 관한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의 코멘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송이 마무리돼갈 시기 SEC의 장기가 시간 끌기이죠. 본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재판이 흘러갈 경우 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간을 끌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리플사 쪽에서 미리 마무리해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좀 뭐가 마무리되려고 하면은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그래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항상 그래 왔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XRP 투자자들이 뻗고 편하게 자는 꼴을 못 보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소송은 현재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들어가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이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그동안 피눈물을 흘린 XRP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찾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번 9월을 한 달을 시작하며 시장이 이번 달 전반적인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죠. 전통적으로 9월에 장이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8월 9일 이루어진 잭슨홀 미팅의 충격을 9월 FOMC가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들의 이러한 롤러코스터 멘탈과는 달리 9월 코인마켓은 결론적으로 박스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이 한때 800원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저항을 만나 하락했지만 여전히 700원대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장을 보며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았지만 결국 크게 바뀐 건 없는 효율적이지 않은 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반면 9월의 증시는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제 오히려 제자리에서 약간 위에 위치한 코인 암호화폐가 방어를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박살이 났으니 말이죠. 설상가상 달러 강세로 전 세계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고 한국 역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9월 2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7원이지만 실제로 살 때는 1,452원
팔 때는 1,402원으로 체감하는 달러 가격은 훨씬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현재는 무너졌지만 어제 다시금 탈환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매크로 환경이 워낙에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잘 수성 중입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은 9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13,000에서 14,0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며 쉽사리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XRP의 경우는 700원 아래까지 빠졌지만 나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를 유지만 해준다면 11월로 예정된 리플 스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XRP는 200에서 300원대 코인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상당한 기회인데 이더리움은 얼마 전 이루어진 역대급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잠잠한 모습입니다. 이제 회복력 또한 비트코인만 못하죠. 다만 우려했던 폭락은 오지 않았는데 이대로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기만 한다면 향후 가격 하락 추세를 꺾고 재상승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9월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참 현재 경제 상황은 전례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는 것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으며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 누구도 남들과 똑같이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투자도 마찬가지이죠. 남들이 모두 망했다고 등 돌리는 시기, 쳐다도 보지 않는 현재와 같은 시기가 오히려 더욱 매집해 나가며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용기 있는 한 발짝을 나아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